안녕하세요. 대구시 교육청 대입지원관 허경아입니다. 중학생 자녀를 두신 우리 대구 지역 학부모님들께 최신 대입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고등학교 가는 내 아이 대학은 어떻게 가지? 작년에 이어 시즌2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앞서 제1강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에 대한 특강을 들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대입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이제 고등학교 입학 전이라도 우리 자녀들의 대입 준비를 위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진학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신경 쓰셔야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조금 안내해 드리고요. 대비 전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최근 중학교 학부모님들도 수시가 나을지 정시가 나을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고1, 고2, 고3을 지나서 3학년 1학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대학에서 수시 모집을 진행하게 되고요. 11월에 수능 시험이 치러지고 그리고 3학년 2학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수시 모집에 지원하지 않았거나 수시 모집에 지원했더라도 합격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 정시 모집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원 기회 측면에서 정시 모집은 3회 정도의 지원 기회라고 보면 수시 모집은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6회의 지원 기회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 논술 전형 등 다양한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수능 준비를 하더라도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 모든 영역의 점수를 다 활용하는 반면에 수시 모집에서는 2개 내지 3개 정도의 잘 나온 등급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 활용이 조금 더 유리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시 모집에 대해서는 그 수도권 쪽에 정시 모집 비율이 조금 높긴 한데요. 전국 대학의 선발 비율 평균은 수시가 79% 정도로 이렇게 높은 편이고, 특히 수도권 대학을 조금 들여다보면 수시 모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본적으로는 고등학교 생활 기간 동안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대비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수시 모집 학종으로 대입 길찾기라는 소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정시가 확대되고 있는 기류는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 쪽은 학종 선발이 많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 가능 횟수에서 수시 모집은 대단히 아까운 기회입니다. 그리고 정시가 비교적 우리 N수생들에게 조금 강점이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조금 더 강점이 있다고 봐지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가 우리가 뭐 사교육이 필요하거나 학교 밖의 활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 생활의 충실도를 높이는 길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충실하게 해 나간다면 충분히 대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학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말로 우리가 학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기소개서는 올해까지만 적용이 되고 내년에는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평가될 수 있는 학생부 중심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건국대의 한 사례를, 안내되는 사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모집 단위 특성에 맞게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라는 문구가 특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대학의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수능 점수로 선발해야 하는 정시나 또 내신으로 선발하는 교과 전형과는 달리 대학으로 보면 모집 단위 특성에 맞게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로 탐색이 뭐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꾸준하게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려 하는지 건국대 사례로 한번 보면요. 건국대는 이런 선발 인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간 고교 생활을 성실하게 또 보낸 학생, 그리고 진로를 탐색하면서 관련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성장한 학생. 그래서 고교 생활의 충실성을 바탕으로 이 대학에 입학한다면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단 이거는 건국대에만 제한되는 사항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모든 대학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선발 인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학종의 선발 방식은 비교적 조금 다양한 편인데요. 대체로는 뭐 이렇게 2단계의 단계별로 선발 방식을 가져가면서 면접이 있는 전형들이 가장 조금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면접 없이도 서류 평가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진행하는 대학들도 많기 때문에요. 그만큼 또 학생부의 중요성이 좀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있든지 없든지 또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고 이렇게 학종은 조금 다양한 선발 방식을 가지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학종에서는 뭐 평가를 하는지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기 위해서요. 서류 평가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 대학들마다 조금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 능력, 학업 태도, 뭐 학업의 소양이라고도 얘기하고 고려대는 학업 역량, 자기개발 역량, 인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명칭은 조금 다르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만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 내용을 크게 벗어나서 다른 영역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건국대, 경희대, 연대, 중앙대, 한국외대 이 5개 대학이 발표한 공통평가 지표가 아무래도 조금 일반적으로 쓰일 것 같은데요. 학업 성취도나 학업 태도를 보는 학업 역량, 그리고 전공 관련 교과나 그리고 탐색 활동 경험을 보는 진로 역량, 그리고 인성 역량을 보는 공동체 역량, 이렇게 조금 대표적으로 평가 지표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발이 되는지 사례를 한번 보면요. 동국대의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에 소개된 바이오 환경과학과의 선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함축적으로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학부모님께서는 직접 그 입학처의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학생을 보면 내신 성적 전체라고 교과 등급이 나오는데요. 지원자 B의 경우가 성적이 가장 높습니다. 2.39 등급이고요. 가장 낮은 학생은 지원자 A네요. 2.68. 전체 교과라 하면 등급이 나오는 모든 교과를 다 포함하는 성적이고요. 주요 교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대학에서는 국영수 4과 정도를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주요라고 하면 주요 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을 또 얘기를 하겠고, 전공 관련 교과라고 하면 이 학과에서 특별히 조금 더 보게 되는 그런 과목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이오 환경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조금 미래지향적인 그런 관심을 보일 수 있는 학과인데요. 학과 내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목에서 거의 화학과 생물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학생의 과목 이수 경로를 조금 살펴보면 아무래도 지원자 A 같은 학생이 물론 A도 B도 다 화투, 생투 다 기본적으로 이수를 했고요. 지원자 A의 이수 과목이 조금 더 돋보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전공 적합성이나 진로 역량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의 봉사활동도 보여지는데요. 가장 봉사활동 시간이 긴 학생은 A 학생이지만 사실 대학에서 이 봉사활동 시간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특히 학종에서. 그 A 학생의 평가 내용에 보면요. 주로 환경 정화 위주의 봉사활동을 수행했는데 이것을 의미 있는 봉사활동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이 학생의 봉사 내역을 봤을 때 코로나 상황에서도 헌혈이나 캠페인이나 교과 도우미 활동 등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한 그런 학생 그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평가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원자 B의 내신 성적이 가장 좋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되는 학생은 기본적으로는 지원자 A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 선택 교과 이수 노력도 보여졌고, 또 전공 분야의 교과 비교과 활동에서도 참여가 돋보였고, 또 기본적으로 진로에 대한 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탐구해온 학생이다라는 것이 학생부 평가로 이렇게 선발되는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학종으로 우리가 대입을 길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부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학생부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 연세대 학종 가이드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적 사항이 보여지죠. 이것은 대학에 들어갈 때에는 블라인드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고등학교인지 이름이 대학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결 사항이 나옵니다. 출결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입에서 굉장히 학업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출결에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교내 대회가 나오는 수상 경력들인데 내년부터는 수상 경력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뭐 참여해 본다라면 좋은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자동봉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로 교내 그리고 학급, 학년 그리고 뭐 학교 내에서 활동들이 이제 참여도 이런 것들이 이제 담임 선생님에 의해서 이제 평가가 되는 부분이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이나 또 전공 적합성이나 진로 역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서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는 그런 사항들이 적혀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 실적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여기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교육 활동 외에 개인 외부 봉사 활동은 앞으로는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그러나 이 활동이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 내 활동으로 참여를 했다면 학생부에 기재되고 또 대입에도 제공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진로 활동인데요. 진로 활동은 우리 학생이 어떤 진로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이라든가 또 학교 전체에서 참여하는 그런 진로 활동의 내용들이 진로 활동에 기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적 부분인데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죠. 우리 내신이라고 부르는 석차 등급 이렇게 나오고 또 석차 등급이 제공되지 않는 진로 선택 과목도 또 보여질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대학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도 보여집니다. 교과 담임 선생님께서 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 어떤 성취를 보였는지 하는 것을 서술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학종을 통해서 수업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자기주도적인 학생인지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세특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활동 외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보여집니다. 대입에서는 1, 2학년 담임선생님의 종합의견만 대입에 제공됩니다. 추천서의 성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독서활동 상황 같은 경우에 내년도부터는 대학에 제공되지는 않지만요. 저는 수업과 진로 탐색을 위한 독서활동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진로활동이나 어떤 수업에서든 이 독서활동이 많이 활용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대학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학종에서 어떤 학생들이 선발될까요? 결론적으로는 지원하려는 대학과 학과에 맞는 기본적인 학업 역량은 갖추어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진로를 조금 탐색해보고 다가가려는 노력, 도전하는 그런 노력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수업과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입학 전이라도 우리 희망과 적성을 좀 고려한 진로 탐색 노력은 앞으로 학종 지원 준비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생들이 이런 것까지는 조금 알기가 어려운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조금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를테면 의료보건 계열 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려대에 만약에 바이오의공학부나 바이오시스템 의과학부가 있을 때 학과 명칭만으로는 학생들이 어떤 진로를 가지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중학교나 고등학교 단계에서 굉장히 조금 알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내용은 우리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커리큘럼을 확인하시든가 또 입학처에 제공된 그런 학과 소개 내용을 보셔서 바이오의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에 조금 관심이 있을 경우에 더 맞을 것 같고요. 바이오시스템 의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의 이해가 조금 더 높고 흥미가 있을 경우에 이학사 학위를 받게 되는 그런 학과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국대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학과명은 국제무역학과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조금 겉으로 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알아보면 중국 통상과 비즈니스에 굉장히 특화되어서 복수학기까지 연계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관심 있는 그런 진로 분야가 있다면 그 대학의 학과를 조금 더 탐색해 나가는 노력들을 우리 가정에서도 조금 이루어진다면 학종 지원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진로 탐색해 나가고 학종을 준비하다 보면 우리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실 때 우리 네이버 상담 밴드가 있습니다. 대구 진학 꿈나비. 그래서 실시간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 대구에 역량 있는 진학을 담당하시는 스님들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올려놓으신 많은 고민들의 해결책을 드리고 있는데요. 대학 진학 꿈나비 상담 밴드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 대구 진로진학 박람회입니다. 매년 7월 중에 개최되는데요. 올해도 7월 22일, 23일 개최되었어요. 우리 중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스 굉장히 많았고요.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내려와서 우리 학생들을 직접 상담해주고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대학이 있다면, 그리고 또 진로가 조금 고민인 학생이 있다면 대구 진로진학 박람회를 찾아오셔서 학종 준비를 조금 차근하게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신 대입 뉴스로 변화하는 대입 제도를 저희 대구 진학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해 보시고요.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 우리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 저희가 대입 시행 계획을 올려드리고 고3이 되었을 때 모집 요강 자료를 업로드해드리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학종 준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학종 준비는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 전이라도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자녀의 진로 탐색을 조금 도와주시면 고등학교 생활하는 동안에 조금 시간을 절약하면서 대입 준비를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의 선택 과목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조금 덜어드릴게요. 3강도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